오, 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니까 떨리네요. 뭐 여하튼 약속을 한 것이니만큼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1등급 도형의 이동 1431번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서 직사각형 DEFG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겠지. DEFG 직사각형 OABCD가 있습니다. OABCD. 자, ACG일 때 ACG가 결정이 됐어요. A도 있고 G도 있고 C도 있네요. 꼭지점 F의 좌표를 AB라고 했습니다. 자, 이놈의 좌표를 뭐라고 했냐면 AB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는 거네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잖아. 그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바로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됐냐면 DGFC가 OABC로 평행이동 했네요. 평행이동 했다는 소리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평행이동하는 기준을 잘 찾아야 될 것이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F라고 하는 것은 그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방정식의 힌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힌트를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기준이 되는 것에서 갖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면 X축 방향과 Y축 방향 두 가지가 있으니까 문자를 몇 개까지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냐면 문자 두 개까지의 힌트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을 잡아야 돼요. 감 잡았으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DEFG라고 하는 사각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점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사각형의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없어요. 자, 그런데 OABC를 살펴보면 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점이란 말이야. 0,0. 그리고 ACB가 각각 무슨 사각형이냐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의 모양이 요 따위로 생겼다면 이 직사각형에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죠. 수직이고요. 그렇지.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합니다 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OABC에서 3개의 점이 주어졌으니 B라고 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야겠죠. 이동하는 기준이 OABC에서 DEFG로 이동했을 때 F라고 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해석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됐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OABC를 기준으로 B의 좌표를 구하고 평행이동을 통해서 무슨 좌표를 구하자? 그렇지. F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돼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B의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하죠. B의 좌표는 어떻게 구했다고? 아까 전에 이놈이 4,8이었고 이놈이 6,3이었고 마이너스 3, 이놈이 0,0이었으니 이놈과 이놈을 더한 X좌표와 이놈과 이놈을 더한 X좌표의 평균값이 같고 이놈과 이놈을 더한 Y좌표와 이놈과 이놈을 더한 Y좌표의 평균값이 같으니 더하면 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렇지, 10,5 이렇게 되겠네. B의 좌표를 구했어요. 10,5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평행이동만 한 것만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 평행이동한 것은 그렇지, C의 좌표와 G의 좌표를 통해서 평행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X축 값이 4에서 어디로 갔어? 1로 갔으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을 것이고, Y좌표는 8에서 6으로 갔으니 Y좌표는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겠네요. 따라서 10,5라고 하는 한 개의 점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 각각의 좌표는 얼마? 그렇지, 7,3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뭐 틀렸니? 맞았겠지요. 그래서 답은 얼마야? 10. 자,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익숙해져서 모든 친구들한테 조금씩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편집하느라고 1432번입니다. 1432번. 정리한 건 2번 보도록 하죠. 자, 두 양수가 있어요. 항상 문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가 있어요. 두 양수 외면이 있고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위치할 수 있기를 바래.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 이걸 무슨 원이라고 하죠? 그렇지, 외접원. 중심의 장콤마, 상콤마 이래요. 실수 A, B에 대하여 M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동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점이 A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라고 하는 거니까 무엇을 이동해서요? 그렇지, 점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이 뭐라고? 원의 중심이니까 너희들은 외접원의 성질 정도를 알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점이 뭐가 있냐면 하면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마이너스 2,1입니다. 점 빡 찍었어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쫙 갔어. 자, X에 N만큼 갔어. 그럼 여기 뭐가 되겠냐? 그렇지. 마이너스 2 플러스 N, 1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얘가 B라고 했고 얘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단 말이야. 얘를 뭐라고 했냐면 C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 플러스 M 그 다음에 1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뭐냐면 M이고요. 얘가 뭐냐면 N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을 할 때는요, X축하고 Y축하고 평행이동이란 말이에요. 평행이동. 원점에서는 어떻게 만나요? 그렇지, 수직으로 만나네요. 요게 핵심 포인트야. 그렇다면 세 점 A, B, C는 무엇을 이루지? 무슨 삼각형?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이루네요. 이 직각삼각형이 어디에 있다고요? 직각삼각형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고요. 직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직각하면 생각나는 거 180도.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기에 뭐가 위치한다고? 그러네, 여기에 중심이 위치하겠지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 좌표가 주어졌죠. 원의 중심이 얼마야? 3,2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은 덮어놓고 방정식을 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는 풀립니다. 시간은 잔뜩 걸리겠지요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A자고 하는 기준으로 점 중심에 얼마만큼 갔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얼마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갔으니 얘는 얼마만큼 간 거야? 5만큼 갔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만큼 갔을까요? 물어보는 거야. 얼마만큼 갔어요? 5만큼 갔겠죠. 그럼 M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5 가고 5 갔으니 10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반띵이니까 얘하고 얘도 반띵일 것이고 여기서도 반띵일 건데, 그럼 1에서 2로 갔다고. 여기서 얼마만큼 갔겠니? 그렇지, 1만큼 갔겠죠.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갔겠니? 1만큼 갔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갔겠니? 그래요, 2만큼 갔겠죠. 했니? 따라서 n의 값은 얼마예요? n의 값은 2가 될 것이고요. m의 값은 얼마가 돼요? m의 값은 10이 되겠네요. 두 개를 냅다 곱하래요. 얼마 나와? 그렇지, 20. 할만하신가? 할만해야 돼요. 자, 어떤 친구들은 주어진 원의 중심과 A 사이의 거리, 자, 이렇게 하나 구하시고, 이렇게 하나 구하시고, 방정식 잘 세우겠지. 자, 이렇게 하나 구해가지고 반지름 길이 구하시고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기본적인 것은 기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X축하고 같은 방향으로, Y축하고 같은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 교과서 보면은 그림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에 말이 꼬이는데 이야기합니다. 원테이크야, 원테이크. 설마 이걸 내가 편집해서 다시 하겠니? 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지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 못해도 할 수 없고요. 뭐 돈 벌자고 하는 짓이 아니니 그냥 도움이 되길 바래요. 어색해라. 자, 3번.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점이 있어. 원과 원을, C1과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원 C2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거에 원이 있고,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원이 되겠죠. 이런 원들이 이렇게 잔뜩 있을 거란 말이야. 얘를 시트라고 했어.
근데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나고 선분 AB의 길이가 2래요. 그럼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뭔 소리야? 그리고 모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의 값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여러 개 있다는 소리고요. 그 방정식을 갖다가 풀어서 죄 구한 다음에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해석할 만하니?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특징을 잘 모르겠으니 원을 갖다가 기본형의 꼴로 바꾸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그렇지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자, 얘를 갖다가 y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 x-a-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y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틀렸어요? y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살펴봤더니 한 놈은 원에 2, 마이너스 3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얘는 a 플러스 2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2인 놈이네요.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지. 이 식을 통해 찾으려고 하는 것은 a에 관한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방정식을 잘 풀어서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게 뭐지? a, b가 2다 라고 하는 거야. 냈다 그러면 요렇게 있고요.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고 요 길이가 2래요. 요 길이가 1이야.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 반드시 그려야지. 냅다 연결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는 뭐야? 한 원에 대한 현이 수직으로 2등분 하네요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또 그려야 되는 게 뭐지? 그렇죠. 반지름을 표시해야 돼. 근데 반지름을 냅다 요 따위로 표시하네. 이렇게 무의미한 반지름의 표현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반지름을 표시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점하고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연결했어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 오케이.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2래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1이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직각삼각형 됐어요? 여기서 얼마야? 옳지. 이렇게 되겠지. 루트 4 빼기 1 돼요? 4 빼기 1 얼마야? 루트 3. 아, 그렇다면 이 점 아까 전에 얼마 나왔냐면 2, 마이너스 3이었고요. 이 점 얼마 나왔냐면 a 플러스 2,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지.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네. 요거 2배 2 루트 2 이렇게 될 겁니다. 식 세워줄게요. 어이, 친절해라. 원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그럼 a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이거 뭐라고 쓴 거니 이거? 1이에요 1 플러스 3의 제곱에 루트를 빡 씌운 놈이 한 개씩을 했다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게 뭐라고? 그렇지. A에 관한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잘 찾았어요. 이 방정식과 푸는 것까지 나한테 요구한다면 조금 너무한 것 같지 않니? 자, 방정식 풀어서 A의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글자가 개판인데 너희들은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까지 알아들을 거라고 믿어요. 자, 계속해서 4번입니다. 근데 이거 녹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에이씨 몰라. 다 끝나고 나서 살펴보면 알겠죠. 4번입니다. 4번은 1434번 보도록 하죠. 직선이 있어요. 직선 그래 직선 있어. 오케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요 따위 직선이래요. 이게 뭔 소리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상수 AB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항상 최대 최소를 갖다가 구하라고 물어볼 때는요, 그 의미를 갖다가 명확하게 도대체 물어보고 하고자 하는 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지 했더니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봤어요. 이게 뭐죠 했더니 원에서 본 것 같아. 원에서 본 것 같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플러스 y-1의 제곱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지, 0,1에서 됐어요? 0,1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가 될까요? 그렇지,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덮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게 A, B에 대한 관계식이라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A, B에 대한 관계식 중에서 그 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오케이, 0,1에서 A하고 B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뭐예요? 그렇지, A하고 B의 관계식을 찾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관계식을 찾고 어디에서요? 그렇지, 0,1에서 그 관계식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네요. 해석 끝. 됐어요? 다시 이 해석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이 노동만 필요할 뿐입니다. 뭔 소리냐? 야, 뭔 소리냐? 어쨌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찾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관계식이 주어서 관계식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다면 관계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 중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관계식은 원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원이냐 했더니, 원의 중심이 0,1에서 일정한 점들이 모여있는 어떠한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이용한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A, B에 대한 관계식을 알 수만 있다면 주어진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식에서 찾아내라, 이런 소리가 될 겁니다. 해석이 됐죠? 그럼 관계식을 찾아보도록 하죠. 주어진 식을 X축으로 A만큼 됐니?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정리했더니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등장을 한 거지. 그런데 그게 무슨 식하고 같다고? 3x 더하기 4y 플러스 5는 0이랑 같다고. 그럼 이건 같으니 이놈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이놈이 5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따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하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얼마? 6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아이고, 틀렸어. 3a 플러스 4b 플러스 6은 0이라는 것이. 오케이, 자, 다 됐어. 끝났네. 그럼 어디에서? 0,1에서 여기 어디가 뭐가 있냐면 0,1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직선이 요 따위로 생겨 먹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많은 점들을 A, B의 관계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 점에서 이 위에 있는 수많은 거리들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놈을 뭐하래? 제곱하래. 제곱하면 되겠지요. 답까지 가르쳐줘? 끝까지 해줘? 나 그런 거 싫어하지만 처음이니까 끝까지 해주겠습니다. 5분에 0 때려넣고 1 때려넣으니까 오케이 10 하니까 얼마야? 2. 요건 거리고요. 뭐하래? 제곱하래요. 그래서 얼마 나와?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무리 해줬어요. 다음 문제는 어디 가냐? 5번입니다. 종치면 안 되는데? 종치기 10분 전. 종치면 민망해지니까 종치기 10분 전에 또 잘라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도움이 되라. 너희들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자,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어. 곡선이 있고, 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뭔 소리야 이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리고 두 점의 X좌표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 마찬가지죠. X좌표가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2개 나온다는 소리고, 구해서 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을 알았으면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뭐가 원점에 이동하고 x축에 막 이동하고 뭐 이동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y는 x1 이런 직선이 있고 y는 지워. 일단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지워. 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게 있고 뭐 회계망측한 직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야. 여기 a, b가 있는데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점에다 대칭이니 x값도 대칭이고 y값도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오케이 뭔가 감이 왔어. 감이 오면 돼. 너무 빨라서 감이 안 와요? 다시 그럼 다시 가는 거지 뭐. 자, 일단 결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머지는요 어떤 수학적 스킬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이루어지고, 곡선이 평행이동을 했어요.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쭉 했단 말이야. 결론부터 결론이야. 그럼 직선이 있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이 놈의 x좌표하고 이 놈의 x좌표는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하면 원점이 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y에 해당되는 놈도 두 개를 더하면 평균값이 어디라는 거야? 원점이라는 뜻입니다. x좌표의 곱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 평행이동한 곡선을 찾으시고,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두 개의 점이 무엇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감이 와요? 자, 감이 안 도는 친구들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 이거 뭐 문제 틀린 것 같다? 그렇죠. 잘못 썼어요. y는 있어야 돼. y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고 했으니 오케이. 원점이니까 x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쓰기 싫으니까 막 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했으니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틀렸어.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막 식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식이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막 귀찮게 막 쓴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도 귀찮게 막 쓰는 것은 필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곡선이잖아요. 곡선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곡선은 일반적으로 y는 f의 x, y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 틀렸어요? 지워. 곡선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f의 x, y는 0 이렇게 표현하잖아. 기본적인 곡선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 f의 x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y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 x에다가 도형이니까 뭘 때려 넣는 거야? 그렇지. x 마이너스 a를 때려 넣는 거야. 때려 넣으니까 f의 마이너스 x에다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으니 플러스 a 마이너스 y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만든 다음에 이 값을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나중에 고생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뭐예요?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y는 정리를 하게 되면 컨닝씨 어디 갔냐?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놈이 직선이 있어요. 직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놈하고 몇 군데서 만난다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잖아. 그래서 뭘 찾은 거야? x에 관한 방정식을 찾은 거지. 자,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A, B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아까 전에 했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두 점의 x좌표의 평균값이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이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요? 그렇지, 0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2분의 A 플러스 2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x좌표의 곱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 A 값을 구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주어진 식의 곱은 얼마예요? 그렇지, A지에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 뭐 틀렸냐? 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뭐 틀린 것 같긴 한데, 뭐 내가 뭐 어디서 틀렸냐 하면 뭐 연산을 제대로 안,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 뭐 식을 제대로 안 세웠나 봐요. 식을 제대로 안 세웠어요. 자, 그 식 제대로 안 세웠으니 그건 너희들이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뜻은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랜만에 녹화해서 그런지 떨리네요. 떨리는 것 같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기대해줘.